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헌터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재생 속도를 1.25배로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의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진단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혈관에는 지금 플라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식습관을 바꾸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향후 3년 안에 치명적인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생존을 위해 모든 생활 방식을 뜯어고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섬뜩한 경고가 한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경제 전체를 향해 내려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단순한 음모론자가 아닌 지난 50년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내린 진단이라면 말이죠. 그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심장마비 직전의 상태라고 단언합니다.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혈관이 막혀 피가 돌지 않듯 기존의 부채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붕괴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전 세계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대한 경제적 충격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 치솟는 물가, 끝없이 오르는 환율, 그리고 뉴스를 장식하는 전쟁 소식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레이 달리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모든 혼란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를 다 돌고 새로운 사이클로 넘어가기 직전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진통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역사를 50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제국과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인간의 수명과 비슷한 약 80년의 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픽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을 1945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달러를 앞세워 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은 그로부터 딱 8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수명을 다해가는 노년기 혹은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려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시기인 셈입니다. 달리오의 데이터에 따르면 1945년에 시작된 이 사이클은 이미 에너지의 90%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는 항상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쌓아온 모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달리오가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이나 1940년대의 전쟁 시기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두 가지의 악재가 아니라 무려 5가지의 거대한 힘이 동시에 폭발하는 폭합위기, 즉 퍼펙트 스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5가지 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부채와 화폐의 위기입니다. 국가는 성장을 위해 빚을 냈지만 이제는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돈을 찍어내 빚을 메우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옵니다. 둘째는 내부의 무질서입니다. 돈이 풀리면서 부의 격차는 벌어졌고 이는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졌습니다. 좌파와 우파, 부자와 빈자 사이의 갈등은 이제 타협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달리오가 내전을 걱정할 만큼 사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셋째는 외부의 무질서입니다. 내부가 흔들리는 틈을 타 새로운 강자가 도전해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을 넘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 상황은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깨뜨리고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넷째는 자연의 역습입니다. 기후 위기와 팬데믹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이는 식량 가격을 폭등시키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폭구 비용을 첨가하며 경제 시스템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술의 파괴적 혁신입니다. AI와 같은 기술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뺏고 전쟁의 양상을 뒤바꿀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 나열한 이 5가지 힘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낼 2026년의 시나리오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한다는 거냐?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이 달리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걱정하지 않는다면 걱정해야 하고 걱정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위기를 애써 무시하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파국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이 거대한 파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공부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오히려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늘 준비된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이동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레이 달리오가 분석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닥쳐올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뜯어보고자 합니다. 본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동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지, 미국의 부채 위기는 언제쯤 임계점을 넘을지, 그리고 AI 기술이 이 판도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 상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는 국가가 파국을 피하기 위한 3% 솔루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개인이 이 혼란 속에서 자산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생존과 부를 결정짓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눈을 떼지 마시고 역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대한 전환의 실체를 파헤치는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거대한 힘, 즉 5대 동력의 메커니즘을 뜯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5가지 힘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톱니다. 바퀴처럼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기며 위기를 증폭시킵니다. 그 첫 번째이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힘, 바로 부채와 화폐의 거대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국가 경제를 인간의 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과 신용은 우리 몸을 도는 혈액입니다. 적당한 빚, 즉 신용은 경제 성장을 돕는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달리오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경제의 혈관에 부채라는 찌꺼기, 즉 플라크가 가득 차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빚을 내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니까 경기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빚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임계점을 넘는 순간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달리오는 그 임계점이 바로 지금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를 경제의 심장마비아트 어택라고 부릅니다. 심장마비란 혈액 공급이 끊겨 시스템이 멈추는 것입니다. 경제로 치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이자가 너무 커져서 국방비나 교육비 같은 필수 예산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소위 폰지, 사기 같은 구조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파산 선언을 할까요? 천만에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에게는 아주 달콤하고 위험한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정부의 빚을 대신 사주는 것이죠. 이를 전문 용어로 부채의 화폐화라고 합니다. 이건 고통 없는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되고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풀려난 막대한 돈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달리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현금, 여러분이 받는 월급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정부가 조용히 빼앗아 빚을 갚는 데 쓰는 셈입니다. 1920년대 독일이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풀어 빚을 막으면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주식,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거대한 힘, 내부의 무질서가 폭발합니다. 달리오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부의 양극화는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상위 1%가 하위 50%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시스템이 조작됐다, 기득권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 분노를 먹고 자라는 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싸움을 부추깁니다. 타협은 곧 배신이라는 구호 아래 정치는 마비됩니다. 달리오는 지금 미국이 내전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전은 꼭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을 무기로 정적을 제거하려는 법률 전쟁,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국가 기능을 멈추는 의회 마비, 이 모든 것이 내전의 징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부에서 치고받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나라, 과연 외부의 적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세 번째 힘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힘은 외부 질서의 붕괴, 즉 패권 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존의 1등 국가가 내부 문제로 비틀거릴 때 새로운 2등 국가가 치고 올라오며 충돌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인 공식이었습니다.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죠. 지금의 주인공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구매력 기준, GDP나 제조업 생산 능력에서 미국을 넘어섰거나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을 넘어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달리오는 이 상황을 전쟁 이전 단계를 넘어선 하이브리드 전쟁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 중심의 서방 블록과 중국 러시아 중심의 동방 블록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거 세계화 시대의 핵심은 효율성과 싼 가격이었습니다.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물건을 사오면 됐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비싸더라도 내 편인 나라 혹은 내 나라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급망이 채편되고 비효율이 늘어납니다. 이는 곧 물건 가격의 상승, 즉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미중 갈등은 단순히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물건의 가격표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네 번째 힘이 덮칩니다. 바로 자연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 왕이나 장군들의 이야기만 주목하지만 사실 제국을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가뭄, 홍수, 그리고 전염병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현재의 비용 청구서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생산이 줄면 식량 가격이 폭등합니다. 홍수나 태풍으로 인프라가 부서지면
그래도 빚더미에 앉은 정부는 폭구 비용을 대느라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게다가 팬데믹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는 자연재해가 어떻게 순식간에 경제 시스템을 멈춰세우고 국가 부채를 폭발시키는지 보여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달려오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전염병이 더 자주 창궐할 것이며 이것이 취약해진 경제 시스템의 치명타, 즉 KO 펀치를 날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5번째 힘은 이 모든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조커입니다. 바로 기술의 힘, 구체적으로는 AI와 로봇공학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AI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 물건 가격이 내려가고 디플레이션, 부채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섬뜩한 이면이 있습니다.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AI는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수많은 일자리를 뺏어갈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내부의 무질서, 즉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을 더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소수는 신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는 잉여 인간으로 전락할 공포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기술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드론 전쟁, 사이버 전쟁 등 AI가 결합된 현대전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달리오가 기술을 단순히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제국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였고 부채 위기, 돈을 풀자 빈부격차가 심해져 나라 안이 쪼개졌고 내부 갈등, 그 틈을 타 중국이 도전해오며 공급망이 망가졌고 외부 갈등, 기후 재난이 비용을 더 키우고 있는데 자연재해, AI라는 강력한 기술이 이 모든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술혁명. 이 5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는 2026년의 퍼펙트 스톰.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레이 달리오는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름하여 3% 솔루션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브리지워터의 깐깐한 분석가답게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고 이 위기를 연착륙시키려면 연간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면 빚의 절대 액수가 늘어나도 버틸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6%를 넘나듭니다. 이걸 3%로 줄이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달리오는 3가지 레버레버즈를 동시에 당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지출 삭감입니다.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이는 거죠. 하지만 복지를 줄이면 국민이 반발하고 국방비를 줄이면 안보가 위험합니다. 둘째는 세금 인상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본 이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금리 인하와 화폐 발행입니다. 이자를 낮춰 빚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 앞서 말했듯 이건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달리오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쓰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아주 정교하게 섞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지출을 4% 줄이고 세금을 4% 올리고 금리를 1% 낮추는 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딜레버리징 빚 줄이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지금처럼 좌우가 쪼개져서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는 정치판에서 이런 타협과 고통 분담이 가능할까요? 달리오가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해법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가 실종된 상태.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짜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봐야 할까요? 본론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던지는 화두는 이것입니다. 국가의 위기는 개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결론 파트에서 우리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내 돈을 지키고 나아가 부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개인 행동 강령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긴 이야기를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 픽사이클의 가장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마음이 무겁거나 혹은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레이 달리오의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않는다면 걱정해야 하고 걱정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결론은 바로 걱정하는 여러분을 위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입니다. 국가가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3% 솔루션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때 우리 각자는 어떻게 나만의 구명보트를 띄워야 할까요? 달리오는 4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행동 강령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바로 하이퍼 리얼리즘, 즉 냉혹한 현실 직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 즉 희망 회로 위슈퍼 싱킹을 돌립니다. 하지만 달리오가 본 역사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기계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과거 40년간 우리가 누려온 저물가, 저금리,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고물가, 고금리 갈등이 유너머린 시대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던 화폐, 내 직업의 안정성, 심지어 국가의 보호막까지 흔들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고가 생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궁금해하실 자산 전략입니다. 달리오는 아주 도발적인 명제를 던집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부채 사이클의 후반부에는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필연적으로 돈을 찍어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고이 모셔둔 현금은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매일 밤 여러분 돈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첫째, 수천 년간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온 금입니다. 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의 주식이나 생산성 높은 부동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1등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 다이버서퍼케이션입니다. 달리오는 이를 투자의 성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종목을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전부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혹은 전부 한국에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특정 국가, 특정 통화에 집중된 자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달러, 금,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자산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전 세계에 분산시키십시오. 이것만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생존을 넘어선 근본적인 힘, 바로 생산성 프로덕티버티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빚더미에서 탈출의 불을 쌓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보다 생산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AI와 기술혁명이 폭발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AI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날개를 달아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태의 가속 페달이 됩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 를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내 생산성을 10배로 높일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십시오. 외부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자신이 가진 압도적인 생산성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플랜 B의 수립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라.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전쟁으로 공급망이 끊긴다면? 여러분에게는 당장 6개월을 버틸 비상자금이 있습니까? 안전한 거주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달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대비책을 세워둔 사람은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생존한다고 말합니다. 소득원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화하는 것, 파이프라인,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이것은 현대인의 필수 생존 키트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심장마비의 경고 기억하십니까? 레이 달리오는 국가가 파국을 피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이를 3% 솔루션이라고 하죠. 만약 국가가 이 타협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디레버리징, 아름다운 빚 줄이기를 통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3% 솔루션을 실천하십시오. 수입보다 적게 쓰고 남는 자본을 우량한 자산으로 바꾸고 끊임없이 생산성을 높이는 규율. 이것이 난세의 영웅들이 풀을 거머쥔 비밀이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빅사이클은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 파도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위에 올라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2026년 이후 전개될 격변의 시대는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부와 계층을 바꿀 거대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지혜를, 막연한 낙관 대신 철저한 준비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항해에 믿음직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사이드 헌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